자, 요 부분은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부하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하각. 예. 이제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하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회로 이론 파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할 텐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부하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수용가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수용가가 원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그 부하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수용가는 뭐를 원하고 있어요. 뭘 주문했죠? 자, 유효전력 주문을 했고 무효전력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는 뭐가 돼요? 주문한 대로 줘야 되겠죠. 네, 이거를 이제 각도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각도로. 근데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은 직각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유효전력이고 얘가 무효전력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상태인데 이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자, 이때 이제 유효와 무효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각도를 45도를 한번 잡아 보자고요. 어떤 각도를요? 여기 각도를 한번 45도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그러면 45도가 돼 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간단하죠. 우리가 정사각형을 지우면서 할게요. 자,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각이 4개인데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 각이 몇 도가 돼요? 45도죠. 그렇기 때문에 45도가 돼버리면 유효, 즉 유효의 얘가 달라고, 수용가가 달라고 하는 유효의 양과 무효의 양이 뭐가 돼요? 같아요. 예. 근데 이걸 멋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멋있게 한번 얘기하면 탄젠트 45도는 1이다 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먼저 몇 도라고 그랬어요? 45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45도에서는 탄젠트가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죠. 자, 밑변에 대해서 밑변을 기준입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밑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하고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같다 이거예요. 같다. 1이다.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요 길이가 4다. 요게 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자, 4분의 4는 1이죠. 예. 1 있다. 하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수용가가 유효전력은 조금밖에 달라고 그러질 않아요. 예. 그 유효전력은 조금밖에 달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무효전력은 많이 달라고 그래요. 무효전력은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요 크기가 지금 현재 3이고 요 크기가 6이다 그러면 요 높이가 3일 때 요게 3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왔으면 여기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되죠. 근데 얘가 이만큼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45도보다 뭐가 돼요? 크죠?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부하각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하각이 크다는 말의 의미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각이 커? 아, 그러면 수용가가 현재 요구하는 게 유효전력보다는 뭐가 크다? 무효전력이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거를 사용할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부하각이 크다라는 말은 지금 수용가가 뭐가 됩니까? 무효전력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나 거꾸로. 예, 거꾸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유효전력은 6인데 무효전력은 3이다 라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수용가가 야, 발전기 나한테 무효전력은 3 주고 유효전력은 6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면 요게 45도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로 와야 되잖아. 여기로 오니까 어떻게 45도보다 뭐가 돼요? 적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부하각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부하각이 작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가가 지금 무슨 전력을 많이 달라고 그런다? 유효전력을 많이 달라고 한다. 무엇보다? 무효전력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등이 요구하는 게 만약에 8이고 그 다음에 코일이 요구하는 것, 즉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수용가가 전등은 8개 켰어. 예, 그 다음에 코일은 6개 켰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됩니까? 흘러가는 저는 전등은 8개 에너지가 흘러갈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6개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수용가는 부하각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반대가 돼버리면. 그렇죠. 반대가 되면 그때는 얘하고 얘 위치를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얘가 8이고 얘가 6이면 요 각도가 몇 도가 넘어가 버려요? 45도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 수용가는 부하각이 큰 수용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매우 간단한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부하각이 크다, 부하각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얘가 뭐가 돼? 수용가가, 그냥, 유효전력을 6을 달라고 그러고 무효전력을 8을 달라고 하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쉬움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에너지가 흘러가느냐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돌멩이를 한번 집어 던진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돌멩이를 집었어. 자, 돌멩이를 집어서 던졌습니다. 자, 던지는 힘은 뭐예요? 내가 확 밀었으니까 전압이 돼요. 근데 이 돌멩이는 뭐가 돼요? 전류가 되는 거, 전자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들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집어 던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예를 들어서 같은 힘으로 던졌는데 쇠구슬을 1개 던졌을 때와 1개 너무 작은가요? 한 3개 정도 던졌을 때와 그 다음에 같은 힘으로 던졌는데 쇠구슬을 한 6개를 갖다가 한 묶음으로 던졌다. 당연히 6개 쪽이 훨씬 에너지가 많겠죠.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압도 중요한데 모든 전압은 동일하게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쇠구슬 3개 덩어리짜리냐, 6개 덩어리짜리냐, 10개 덩어리짜리냐. 이게 문제가 돼. 그걸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쇠구슬이 몇 개가 되느냐.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8A다라고 하면 전자 8개가 쇠구슬 8개가 한 묶음씩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인데.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분명히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시리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 생각이다. 예.
학문적으로는 뭐 다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는 이거는 강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 안 하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고 기본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측정을 해야 돼.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류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게 삼각함수가 필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